동안 폐쇄됐던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아직은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놀이와 학습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공간이 아닌 놀이터 같은 학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여전히 진료 업무를 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의 강원 방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부겸 전 의원이 강원도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5달 동안 폐쇄됐던 도내 15개 시군 경로당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폭염을 앞두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문은 열었지만 아직은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후 먼지만 쌓여있던 경로당에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할머니들은 한 방에 모여 오손도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스크를 쓰고 1m씩 거리도 뒀지만 반가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좋지, 좀 낫지요. 그래도 이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하고. 그도 보면 아이고 그동안에 잘 있었냐고 반가워가고 그러지요. 먼지만큼 쌓인 답답함도 대화를 나누며 모두 털어냅니다. 코로나19는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 이게 더워. 나 평생에 지금 처음 썼어. 가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내가 감기가 들어도 마스크를 안 썼네. 강원도 내 인제와 양양, 태백을 제외한 15개 시군 경로당이 이번 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처럼 정상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입구에서는 체온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식사나 여가 프로그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끼리 취미 생활을 하시는 그런 시설의 개념으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무더위 안심 쉼터의 기능입니다. 운영 시간은 대부분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5시로 제한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노인들이 뜨거운 대낮에 경로당을 찾아가기가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덥잖아 이랬는데 1시에 오시기도 이제 힘든데 오전에 오는 게 좋은데 오전에 오면은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도 코로나19도 피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혹시 요즘 초등학교 한번 가보셨나요? 답답했던 교실과 긴 복도, 이런 것만 떠올린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쉬기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천초등학교 책마루 도서관입니다. 책이 빼곡한 서가 사이로 재밌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추리소설을 읽기에 안성맞춤인 빨간방. 책과 친구와 뒹굴어도 좋을 것 같은 다락방. 도서관이 흡사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책과 매트, 책상 정도였던 이전 도서관과는 확 달라졌습니다. 책 읽는 공간도 더 이렇게 놀이방처럼 돼 있어서 더 읽을 때 더 좋고 더 그렇게 약간 감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문을 열면 바로 놀이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보던 상상 놀이터가 펼쳐집니다. 숨을 터널이 있고 오를 언덕이 있고 즐길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멘트 보도블럭 바닥이 전부였습니다. 안 오던 아이들조차도 이 공간이 궁금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고요. 복도도 달라졌습니다. 침침했던 복도 구석에 꽤 널찍한 공간을 꾸며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떠들고 놀고 쉴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 창고가 있던 곳, 지금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쌈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실내 놀이터도 생겼습니다. 쌓기 놀이를 해도 좋을 만큼 쿠션이 가득합니다. 인공 암벽을 타도 좋습니다. 이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특히 수업과도 연계해 아이들이 공간 구성을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설계사와 직접 만나면서 1, 2, 3차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공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공간을 뜯어 고치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개 초등학교에 실내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바꾸는 사업도 강원도 162개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증진되면서 독서실 같던 학교가 놀이터 같은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내과 의사 62살 A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딸에게 성관계를 제한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의료기관 취업 제한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성폭력 피해도 안타깝지만 A씨가 취업과 면허 제한 없이 계속 진료를, 그것도 공공병원에서 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몸을 맡기고 뭔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 만약에 제가 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알게 되면은 사실 그런 의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기는 아마 거절할 것 같아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들이 의료 관련법만 어기지 않으면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아도 면허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타직군 전문직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제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마취 환자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를 찍는 의료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 얘기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너무 뒤늦게 발의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강원도당과 도의회 등을 찾아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을 강도 높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원도가 제조업에서 앞서지 못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모레 춘천을 찾을 예정이고 26일에는 춘천 세종호텔에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진행됩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을 계기로 강원도가 2030년까지 3,870억 원을 들여 5개 접경 지역을 글로벌 평화허브 특별지대로 집중 육성합니다. 먼저 철원 도립공원과 인제 국립생물자원관 조성 등에 2,3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화천 치유밸리와 양구 재활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립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 배후지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비해 경기도 양평군이 실시한 홍천 용문 철도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천 용문 간 철도 사업을 홍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은 내일 이번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홍천군도 내년 4월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홍천군이 지난 2012년 실시한 홍천 용문 간 단선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 지수가 1.03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4명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나흘째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창에서 환자 3명이 추가된 이후 나흘째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원도 누적 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격리 입원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환자가 22명 발생해 국내 발생 4명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던 춘천시가 오는 9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시민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춘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금은 개인당 10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춘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 28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재난지원금 예산은 286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데이터청과 거래소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점에 대해 춘천시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논평을 통해 데이터청과 거래소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춘천이 관련 산업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 냉방에 드는 전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